PK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제가 너무 놀라서 저도 예, 이분들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네. 여론조사를 참 어렵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스스로 이제 던지게 되는 거죠. 네. 어떤 PK를 직접 한번 방문을 해보셔야 되겠다. 부산은 많이 갔었죠. 부산 네. 뭐 경남 많이 갔었는데 울산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진짜 그분들 삶이 뭐 바뀌었나? 인구 이동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네. 실제로 거기를 좀 진짜 바닥을 근데 관광지 그게 이제 말고 메타보이스뿐만 아니라 다른 여론조사 업체들도 다 지금 PK를 매우 지금 희한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여론의 흐름에 분명히 네. 이분들의 뭐 상실감이나 어떤 뭔가 자극하는 요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숫자 뒤에 숨은 의미를 찾는 시간입니다. 세심한 여론조사, 물론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관심이 여러분 떨어지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 여론조사가 실제 투표 결과와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그건 우리가 한번 또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대통령 지지도, 국정수행 지지도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쭉 지속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메타보이스 김봉신 이사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봤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예, 예. 예, 메타 분석 잘 봤고요. 예, 예. 대단했습니다. 글쎄요. 자, 그리고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영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신혜영 기자 오늘 여론조사 결과 여러 개 소개를 좀 해주실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나왔습니다. 그 전쟁도 한번 안 치러본 아가 사령관이 돼가지고 총선을 다 망쳐버렸어요. 내 참 가짜 않다. 짠다. 그래 봅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두고 한 얘기인가요 혹시? 노 그건 자세한 거는 내 페이스북 참 좋아하세요. 네, 페이스북 F 발음 매우 좋습니다. 네. 배운 사람이죠. 자,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함께 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론조사에 대해서 사실은 그 총선 당일날 말이 많았어요. 개표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저 출구조사와 실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지 그건 이제 저희가 좀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은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국정수행 지지율. 네, 수치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오늘 나온 뉴스부터 가겠습니다. 네. 리얼미터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나왔는데요. 4월 2주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치예요? 예, 지금 보시면 나오고 있지만 네. 긍정 평가는 32.6%, 부정 평가가 63.6%입니다. 이게 4월 2주차라고 했는데 4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조사예요. 중간에 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선 직전 직후까지의 조사된 결과입니다. 네, 최저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겠군요. 아니 그 이거 뭐 여론조사가 뭐 어떻게 된 거 아닙니까 이거? 아 참 이거. 이거 뭐 어쨌든 제가 네. 조만간 인선을 할 예정이니까. 네, 아니 그 정영진 씨는 그 비서실장 할 생각 없죠? 제가요? 예. 거기 가실 분은 좀 아까 저 정해졌습니다. 술 마셨어요? 아니 술 잘 먹어요? 김한길님으로 정해졌어요. 나는 그 원웨이가 좋아. 한 길로만 가야 돼 역시 이게 사람은. 뭐 정해졌다는 게 공식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용사도 정해진 게 저희 아니고. 방송에서, 저희 방송에서 예. 여야 저 정치인들 대통합을 나오셔서 이뤘죠. 예. 이분 정도면 되겠다. 아니 뭐 지들끼리 정했어 이거. 아이 참 이거. 이게 비서실장 누구 하실 건데요? 아니 뭐 지원해 보세요, 그 정영진 씨. 저요? 야. 저는 여기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 상장해야지 저는 맞다. 국민들의 비서. 야이씨. 아 진짜 화냈네요. 자, 죄송합니다. 그러면 네. 지지율이 이렇게 낮게 나오는 것, 뭐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이거 수치를 좀 분석을 좀 해본다면요. 미국 정계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들은 매주 선거를 치른다. 그 여론조사. 여론조사 이제 일주일마다 뭐 더 또 적기도 격차가 이제 좁기도 네. 하지만 주기가 그래서 평가를 계속 받으니까 우리가 이제 대통령의 권력 권한이 이제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고 생각되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대통령이 권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는데 가장 큰 게 이제 의회 내 여당 의석수예요. 이게 이제 가장 힘이 센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소야대라고 한다면 사실은 대통령 권한이 줄어드는 것이니까. 근데 그건 이제 고정적인 거잖아요. 선거 치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변동이 항상 있는 게 바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에요. 이게 이제 높으면 대통령이 이제 자율성과 권한이 많아지는 것이고 낮아지게 되면 여당에서도 이제 반발이 나오니까 사실은 권력이 굉장히 제약이 커지는 것이니까 대통령들은
되게 이러잖아요. 저는 지지율 수치에 연연하지 않고 이제 국민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걷겠다. 네. 전광판 보지 않겠습니다. 예? 네. 근데 이걸 의식하지 않는 분들은 없는 거니까. 왜냐하면 정무팀이 항상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요거를 마침에 정리를 딱 해서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 기준이 돼 버려요. 네, 네. 그래서 선거를 이제 우리가 다수에 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그 전에 모르고 평가를 하다가 네. 결과 나와서 다 잘한다라고 하면 다 잘한다고 하네, 그럼 나도 잘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또는 다 못한대. 선거 결과가 참패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못한다고 언론에서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이제 거기에 객관적으로 그 의견과 부합하는 사람이지. 네네네. 그래서 이제 잘 못한다는 응답이 나오니까 선거 결과가 끝나서 어느 진영에 참패가 있다라고 하면 대통령 평가 이제 낮아지게 됩니다. 예.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이 실제 투표 결과를 보고 본인이 뭐 확고한 생각 가진 사람이야 뭐 안 바꾸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그렇죠. 뭐 중립지대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여당 안 된다, 대통령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구나. 나도 그러면 요렇게. 네. 라고 이제 밴드웨건처럼. 그렇죠. 네. 왜냐하면 한다는 대통령이 거군요. 사실 요 기간 동안에 뭘 하신 게 없으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잘한 거나 잘못한 게 없으니까 특별히 사실은 간주 사이에. 변동이 없어야 되는 것이 원래는 이제 맞을 수 모르겠지만 근데 큰 폭으로 떨어진 근데 이제 거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이제 영향을 네네네. 주는 것이니까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 여론조사 결과라는 게 대통령의 정치력 혹은 대통령의 힘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에 대한 여론도 그 이유는 단순히 찬반이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찬성을 여당이 하고 반대를 야당이 해요. 근데 만약에 야당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져요. 그럼 약간 반대가 아닌 것 같더라도 그 기류가 세져요. 최근에 이제 있었던 의대 정원 이슈 관련한 네네네. 것들도 사실 그런 메커니즘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네. 근데 이거를 약간 선거 결과만 딱 영향이 있다 플러스 알파로 대통령실의 대응도 조금 영향이 있지 어떤 않나. 대응이요? 왜냐하면 이거 네. 일자별로 보면요. 네. 그러니까 지금 4월 2주차가 32.6%였잖아요. 네. 근데 선거 다음 날인 11일에 30.2%, 그러니까 일간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12일에는 28.2%까지 떨어져요. 일자별로 봤을 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20%대가 된 거는 그 예전에 그 체리 따봉 이슈 불거졌을 때 이후로 거의 처음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11일쯤이면 이제 대통령실의 대응이 나온 시점이잖아요. 우리가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이제 참모진 총선 뭐 사퇴한다라고 하고 뭐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뭐 비서실장 하마평도 막 나오고 했던 그런 네네네네. 시점인데 그런 대통령실의 대응도 좀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요 같은 조사인데 이제 그걸 일자별로 보면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4월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간 모은 건데 그 중에 선거 전 두 날 빼고 이제 선거 다음 날, 다다음 날 이렇게 이제 보니까 예. 요 날들이 특히 더 떨어졌더라. 선거 직전인 9일은 37.1%가 아. 나왔는데 11일에 네. 30.2%, 12일에 28.2%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선거 영향이 당연히 있을 거고 있을 그다음에 거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를 결과를 받아든 대통령의 반응, 대통령의 대응을 보고 실망한 뭐 유권자나 실망한 저 답변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라는 뭐 분석할 수도 있. 추측도 가능하지 않을까. 네. 김봉신 이사님 그만 드시고 전문가의 의견. 아니, 언제까지 이거 계속 드실 예정이었죠? 읍전이가 맛있나 봐요. 그건 맞아. 이게 예. 밤 라떼거든요. 예, 밤 라떼라고 하다 보니까 너무 네. 달아서요. 네. 조금씩 먹고 있었어요. 너무 달아서요? 예. 말씀 좀 조심해 주시겠습니까? 아, 예. 너무 달다니 딱 적당하게 달잖아요. 적당하게 달아서 천일은 너무 달지 않습니다. 네. 적당하게 달아요. 그리고 달디단 밤양갱 요즘 얼마나 유명한지 아시죠? 그러게요. 예, 한 소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달기 달단 양. 그 노래 맞아요. 왜 나랑 눈은 안 맞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사님이 제가 볼 때는 눈이 까매서 아드니까 어디를 봐야 될지를 몰라서 아 제가. 그래요. 예. 제 입술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요게 여기 지금 보시면 2월 4주에 41.9 나왔지 않습니까? 네. 물론 ARS니까 저기 전화조사하고는 다른데요. 네. 2020년 총선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꾸준히 한 40%대였는데 그때 네. 40대 40으로 굉장히 지금 치열했습니다. 긍부정이.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총선 끝나고 나서 50까지 이제 치고 올라갔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아쉽게도 40%대를 2월 달에 유지를 하다가 네. 2월 3월 초 여기까지 유지하다가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30% 초반까지. 전화조사도 봐야겠지만 이렇게 빠지다가는 또 30% 선이 무너질 수 있다. 근데 이 30%선 무너지는 거는 좋지 않죠. 좋지 않은 게 20% 선에 가까워지면
이제 여당에서 수근수근합니다. 지금도 요새도 좀 그렇잖아요. 끝나고 나서 수근수근이라는 게 뭐 어떤 누가 좀 저 방울을 좀 매달고 와라 가서 탈당하시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봐라 이런 얘기가 딱 나오고 탈당을 얘기할 때가 그게 20% 선이 그래요. 빡 하고 무너질 때거든요. 네. 2016년에 이제 촛불이 확 타올랐을 때 17%까지 뚝 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불과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예, 1, 2주 만에 뚝 떨어졌는데 그때 누구더라? 그분이 가서 얘기했죠. 탈당하시는 게 좋겠다고. 참 좀 그렇지만 네. 그 일단 하여튼간에 배지들은 살아야 되니 그 좀 나가주십시오. 이 얘기는 사실은 예전에도 나왔어요. 열린우리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가서 탈당을 아니 근데 이야기한 선거 사람이 전도 있었죠. 아니고 선거 끝났는데 이제 탈당하시는 게 뭐 큰 의미가 있나요? 지금은 뭐 있죠, 이제 있습니다.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건 제 생각인데, 네. 제 생각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네. 사실은 야권 내에서 어떻게 교섭단체가 하나 더 생기느냐, 뭐 내지는 뭐 의원 꿔주기를 할까, 뭐 안 할까, 뭐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제 생각엔 더 생각이 복잡한 곳은 국민의힘입니다. 네.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이 이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뭐 대선을 어떻게 방어한다 치더라도 네. 대선은 이제 뭐 극단 대 극단이 아주 큰 차이가 안 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한 번 더 배지를 달 수 있을지 이거 진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낙동강 전선을 방어했는데 네. 만약에 낙동강 전선마저도 무너졌으면 TK로 완전 고립되는 거거든요. 그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도권에 있는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이 지금부터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분들이 8명이 넘어가면 그러면은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0석 이하로 만약에 표기 대결로 갔을 때는 그렇죠. 네. 뭐 이상한 상상들을 많이 하시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게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네, 안철수 의원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네. 게다가 뭐 개혁신당은 자기 출신 정당을 가장 강하게 뱅가드가 돼서 전위부대처럼 공격을 할 거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수도권에서 과연 그러면 한 번 더 해야 되는 사람들이 뱅가드가 그런 뜻이었군요. 예. 예전에 그 청바지 브랜드가 뱅가드라고 맞아요. 그래요? 네, 있었죠. 뱅가드, 리, 서지오 바렌테, 네, 외려 핀토스, 죄송합니다. 핀토스, 외려 안 쓸게요. 네, 핀토스가 요거 네. 목티만도 팔았어요. 아, 예전에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애기들이 입는 것 턱받이처럼 같은 턱받이처럼 생긴, 그거만 네. 안에 있는 것들이 맞아요. 있었는데 핀토스 좋았지. 옛날 얘기. 맞습니다. 80년대 후반 딱요 5명 중에 3명만 이제 거의 못 알아듣겠네요. 뒤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들 하고 계시니까. 근데 지금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지금 총선이 이제 일단 끝난 상황이니까 이제 대통령에 대한 뭐 탈당 요구 같은 것들이 당장은 나올 것 같지 않고 중진급 의원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는 그래도 뭐 대통령과 뭐 너무 척지지 않으려고 하는 중진들도 많이 당선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뭐 안철수 의원들 일부 의원들은 좀 강경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네. 큰 흐름이 이제 당장 크게 잡히지는 않을 것 같고 이후에 이제 대응들 인선이나 이런 과정들 또는 이제 뭐 특검이나 국정조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전향적 입장을 보이느냐 네, 이거에 네, 따라서 뭐 내분이 좀 더 커지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그 이후에 판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거의 뭐 전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지역별로 따져봐도 다 하락을 했군요.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예, 그래서 뭐 인천, 경기 뭐 연령대로도 나눠봐도 다 전체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물론 이제 약간의 뭐 대동소이한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하락한 것으로 조사가 좀 됐고요. 이념 성향별로 봐도 네. 그러니까 뭐 중도나 진보층뿐만 아니라 보수에서도? 보수층에서 오히려 가장 큰 폭으로 그래요. 떨어졌습니다. 이게 실망을 많이 하셨다는 거네요. 포인트. 예. 네. 전체에서는 그게 하락이 뚜렷한데요. 네. 나머지 방금 말씀하신 계층별로는 5점 이내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한번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제야 한번 들어가 봅니다. 출구 조사에 대한 뉴스들이 그래서 많이 났습니다. 딱 그 당일 선거 당일 오후 6시에 됐을 때 이제 방송 3사의 출구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실제 그 결과와 물론 이제 맞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좀 다르게 조사된 특히 지역별로 보면 이게 뭐 총선이라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좀 다르게 나온 것들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출구조사 무용론이라든지 뭐 여론조사가 너무 지금 남발되면서 이제 믿을 여론조사가 별로 없다. 너무 그냥 적극 지지층들만 답변한 여론조사 아니냐 등등 많은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출구 조사와 실제 개표 결과가 달랐던데 대표적인 곳들이 몇 군데 좀 있었죠. 일단은 뭐 이제 지상파는 출구 조사를 했고 JTBC는 예측 조사를 했는데 네. 저게 다 다룰 거예요. 네. 근데 먼저 출구 조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총 18개 지역에서 결과가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출구 조사와 실제 결과가 달랐는데 네. 그 중에서 좀 핵심 지역을 몇 개를 좀 꼽아서 보면 우리 네. 김현미 크리에이터가 좀 소개를 해주면 우리 나경원 후보가 승리했던 서울 동작을을 보면 네. 원래 류사명 후보가 지상파 출구 조사에 의하면 52.3%가 나왔고 나경원 후보는 47.7%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나 실제 결과는 류사명 후보가 45.98 그리고 나경원 후보가 54.01%가 나와서 달라졌고요. 경기 분당갑에서는 이광재 후보가 출구조사에서는 52.8, 네. 안철수 후보는 47.2 이렇게 나왔는데 아 숫자도 바로 상대조사 들어갑니까? 실제 결과에서는 네. 이광재 후보 46.72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53.27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달라졌고요. 네. 그다음에 경기 화성을의 공영훈 민주당 후보는 43.7로 출구조사 결과 나왔고 출구조사에 의하면은 이준석 후보는 40.5가 나왔는데 공영훈 후보가 실제 결과에서는 39.73 거의 딱 반대로 나왔네요. 그리고 그죠? 이준석 후보는 42.41%로 아예 반대가 됐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뭐 하신 축하드립니다. 이준석. 네. 이준석.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또 다른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마포갑 이 지상파 출구조사에 의하면 이지인 후보는 52.9 그리고 조정훈 후보는 43.5가 나왔는데 네, 실제 출구조사. 개표함을 열어보니까 네. 이지인 후보는 47.7 그리고 조정훈 후보는 48.3%로 달라졌다 이렇게 네. 대부분 볼 수가 초박빙 있었습니다. 지역으로 네. 뭐 꼽혔던 지역들이긴 한데 네. 그래도 꽤 핵심적인 지역들의 승패가 이제 출구조사 바뀐 결과가 거니까. 네. 좀 실제와는 달랐다. 네. 근데 뭐 왜 틀렸냐 이렇게 뭐 혼내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틀리게 된, 그러니까 다르게 결과가 나온 이유들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 그거 좀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PK를 빼면은 네. 틀린 지역의 공통점이 네. 민주당에서 좀 현역이 빠지고 공천이 됐다거나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도봉갑이 뒤에 나올 텐데 네. 도봉갑도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지역에 착근하지 못하거나 이광재 이분도 이제 오신 분이죠. 그래서 공영훈 이분도 이제 새로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PK 지역은 또 거기가 틀린 그건 좀 데가 또 독특하고 많이 있었고요. 독특하고 네, 거기 거기가 좀- 많이 틀렸어요. 네, 많이 틀렸고. 그럼 그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김 이사님 그 설명하기 좀 편의를 위해서 네. 지금 저희가 출구조사만 봤는데 네. 저희 것도 같이 좀 아, 보면 또 자업이 편합니까? 우리도 자업이 꽤 자업이 많이 네, 많이 반성할 건 아.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그 이제 의석수 레인지는 JTBC 예측 조사가 꽤 그래도 정확했는데 상대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예측 조사 지역구별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진짜 지역구별로 보면 쉽지 않죠. 254개를 어떻게 다 맞추겠어요. 근데 지상파가 예측 실패한 지역이 18개, 네. JTBC가 19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둘이 공통적으로 틀린 데가 있어요. 아, 결과값이 달랐던 데가 총 네네. 10개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지역들을 좀 보면 네. 방금 우리 김 이사님 말씀하신 도봉갑, 뭐 화성을, 부산 진갑, 경남 양산을 이런 지역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래프 좀 띄워서 숫자를 좀 볼 수 네.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아, 이렇게 예, 이제 예. 같이 JTBC 지상파 다 틀린 데도 다 틀린 있고. 데. 네. 그러니까 한 다 10개 네. 된다. 10개. 근데 이제 네. 대체로 틀린 지역을 우리 김봉신 이사께서 보시니까 뭐 PK는 조금 논외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예, 예. 지역들은 나머지 현역 민주당 의원들이 빠진 자리에 예, 예. 새로운 전략 공천이나 신인들이 왔던 자리 그쵸. 이런 데들이 대체로 좀 여론조사 예, 예. 결과와 실제 투표 결과가 다르더라. 예, 예.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이제 겹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신인이 새로운 얼굴이 이제 등장을 하고 예.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이 등장을 했을 때 그럴 때는 이게 잘 안 되더라라는 거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세대 교체를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새로운 인물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는 왜 그러면 민주당이라고 답하고 그렇죠. 왜 실제 투표에서는 다른 투표 성향을 보였냐는 거죠. 그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끊으시니까 제가요? 아니 예. 아니, 언제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얘기해봐요. 누가 지금 끊었는- 12시 27분이거든요. 아, 예, 예. 몇 누가- 분 하려고 그랬어요? 누가 정확하게. 끊었는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하여튼간에 정치인이에요. 뭐 하여튼간에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네.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네.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네.
이게 여론조사 응답 적극성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3월 중순 돼서는 네. 민주당 우세다라는 여론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침묵의 나선에 안쪽 나선을 타고 내려가는 거죠. 아. 그런데 이게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침묵의 나선을 타면 투표도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분들이 사실은 투표는 또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심지어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출구조사 응답도 불성실하게 했습니다. 진짜 이거는 놀랄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성실했다고요? 예, 그게 이제 아니 그게 표현이 그래요. 불성실 응답이라 불성실 문제다. 응답 회피를 불성실 응답이라고 합니다. 저희 그 조사 응답을 용어로 회피하는 거를. 응답 회피하거나 모르겠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협조를 안 하거나 응답할 때 다른 거를 응답한다거나 이런 모든 거를 불성실 응답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성실하다라는 그거하고는 다른 의미로 회피 경향을 뜻합니다. 예. 회피한다. 예, 응답 회피가 발생하는 보수들이? 건데요.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 네. 정부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여당 후보에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제 느낌상에 체계적으로 이탈한다. 그러니까 체계적 성향별로 이탈을 해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원인 진단과 네. 이게 저 분석 약간 저 이번엔 이사님 편을 못 들겠는 게 불성실해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회피요? 그 성향이 나타났어. 그러면 예. 이 말이 맞죠. 근데 그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몇몇 지역들 특히 이제 민주당 신인 나온 지역인데 보수가 나중에 보니까 이겼더라 이렇게 뒤집힌 데는 그보다는 막상 그러니까 이제 투표소 안에 들어가면 내가 알던 이름, 내가 익숙한 이름에 더 투표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겠지. 그러니까 이 결과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설명을 이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조금만 끊지 마시고요. 예, 조금만 더. 아니 말 다 하셔도 30초만. 그다음에 내가 뭘 끊어? 조금만 더 줘요. 아니 주도권 오히려 내 말을 토론이에요? 지금 끊는 거 아닙니까? 주도권 토론도 아니고 왜 싸워요, 두 분? 여기에 지금 안 나온 곳이 언급이 안 된 곳이 용산이 있습니다. 용산. 용산. 용산이 예. 있습니다. 네. 자, 용산은 대통령실이 있죠. 그리고 네. 권영세 당선자 이분은 통일부 장관까지 했었고 거기에 현역이고 현역 프리미엄에 정부의 후광 효과 다 입을 수 있는데 여론조사에서 확 떨어진 이유를 말씀 주셨잖아요. 방금. 그 이유가 사실 그 모든 게 침묵의 원인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예, 정부의 후광 효과라든지 네. 아니면 정부에서 일을 한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침묵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았다라는 게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네. 정부에 기여한 사람이건 음. 나경원이나 안철수처럼 기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게 약간 좀 빠져 있는 분이건 마포갑 한번 보시면은 마포갑은 또 묘한 성향이 나타납니다. 네. 이분은 정부의 심판론과는 완전 히 떨어져 있는 분이에요. 크게 얘기하면 도봉갑도. 네. 조정훈, 김재석. 예, 예. 근데 이런 분들이 당선이 되더라. 그러면 굉장히 복합적인 이유로 사실은 침묵의 보수 성향이신 분들의 침묵 현상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났다. 샤이성이 아닙니다. 이건 거의 침묵에 가깝고 응답 회피인데 결과적으로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네. PK에서요. 사실은 이 예측 실패율이 10몇 %까지 올라가요. 네. 지금 수도권은 이게 뭐 3%, 5% 밑으로 빠지는데 PK, 그러니까 부산만 따지면 6%인가 이렇게 됩니다. 네. 굉장히 심하게 틀린 거죠. 예. 그거는 JTBC 예측은 더 틀렸어요. 아하. 예, 출구보다 더 틀렸어요. 그러니까 출구 조사가 더 정확한 거는 맞습니다. 맞기는. 네. 레인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레인지는 그게 이제 좀 다른 문제고. 결론 하여튼, 좀 내주시고요. 네.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뭐 더 잘해야 됐는데 잘 안 됐네요. 아니 그러니까 PK는 왜 그런 거예요? PK는 이유가 뭐예요? PK. 결론이 제가 뭐예요? 좀 얘기 좀 할까요? 예. 왜냐면 PK 얘기 한 마디만 더. 네. 막판에 두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PK 두 가지 변수. 예, 네. 개헌선 막아달라라는 읍소가 하나 있고요. 네. 페널티 그 다음에 그게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등장이 있었는데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등장에 의해서 PK가 더 강하게 영향을 받았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이게 또 이제 부정적 영향이네요. 왜냐하면 네. 개헌선 막아달라는 요것만의 영향이라고 한다면 충청하고 같이 나타나야 돼요. 충남하고 최소한. 근데 충남은 출구조사가 비교적 네. 잘 맞았어요. 좋습니다. 어쨌든 이제 PK 지역도 포함해서 네. 전반적으로 이제 틀린 지역들을 보게 되면 네. 그게 다 이제 유력한 지역들, 그러니까 관심을 많이 받던 뭐, 지역들이어서 두 가지 이제 특징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측이나 출구조사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앞선 걸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는 네네네네. 상황이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해당 지역들이 여론조사가 이제 너무 관심 지역에서 많이 실시되었다라는 지역인데 그 관점에서 또 사전 투표가 이제 많이 아시지만
유권자의 이제 투표 참여자의 절반 가까이 네. 이제 참여를 하게 그렇죠. 되는데 네. 이번에 사전 투표의 표심은 전화 조사로 그 표심을 확인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서는 출구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이제 법 규정상. 예.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한 날부터 또는 그 다음 날부터 전화를 해서 사전 투표 참여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투표했습니까?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데 아무래도 출구 조사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마도 이번에 사전 투표에서 보수층들이 이전에 비해서는 또 제법 투표 참여율이 좀 좋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동료도 하고 한 상황. 그런데 그 부분 이제 캐치하지 못하면서 네. 사전 투표자에서 이제 진보적 성향 또는 민주당 성향들이 많이 참여했을 것이다 당연히. 그러면서 좀 거기에 가중이 들어가게 되면서 전화조사가 부정확도도 있는 상황에서 네. 그 현상이 같이 나타난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사전 투표의 표심이 전화 면접 조사로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대한 한계. 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제 전화조사가 많이 되면서 지역의 여론이 역동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거기 전화조사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네. 그 부정확도는 더 컸을 거라고 보여요. 그 지역에 뭐 수십 번씩 전화가 이루어진 지역들이거든요. 대부분 네. 10번 네. 이상씩. 그런 상황이 좀 겹치게 되면서 저는 이제 이런 조사들 좀 나왔다. 그래서 예전에도 사실은 이 정도의 그 틀린 것들은 많이 있었어요. 이전 총선에서. 네. 우리가 이제 출구 조사를 하게 되면은 세 가지 선거가 있잖아요. 대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수월합니다. 네. 전국이 이제 하나의 선거구이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지방 선거도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네. 할 만해요. 근데 이거는 254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사실은 뭐 10개, 20개 정도 틀리는 경우들은 늘상 있어 왔던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이게 수치에 대해서 출구 조사하는 팀에서 이제 단정적으로 너무 이제 과신한 부분들은 이제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네. 다만 이것이 진 정당에게는 뭐 그리 나쁘지 않은 효과를 주는 측면도 있어요. 한번 끊어주잖아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다음에 네. 그럼 정말 폭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뭐 좀 틀리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졌는데 그렇게 기분이 안 나쁘네. 아, 실제로 이번 네. 총선 그랬어요. 이겼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긴 것 이겼는데 같지 이게 않고. 약간 뭔가 찝찝한 것 같은 네. 이런 효과도 있다. 그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봐도 됩니까? 네. 그 업체에 따라서 신용도가 또 결정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영향을 미칩니까? 업체에 여론조사 업체에 신뢰도 따라서. 같은 거? 예. 여론조사에서 예. 예를 들어 어떤 업체에 여론조사 대한 업체가 신뢰도라기보다는 예전에는 이제 조사기관에서 이 표본들을 다 생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관의 전문성이 상당히 영향을 주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그 차이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를 통해 가지고 통신 3사로부터 받은 것을 그냥 쓰기 때문에 그 차이는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조사기관마다. 다만 이제 조사를 할 때 처음에 안내말 할 때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어느 조사기관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기관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안 하려다가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또는 하렸는데 그 기관은 저쪽이랑 같이 많이 하는데 아니야라고 해서 참여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영향 주는 것이 이제 있어요.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네. 외국에도 있고 한국에는 예전에는 더 컸어요. 예전에는 이제 언론사에서 의뢰를 하면 어느 언론사의 의뢰를 받아 조사를 합니다라는데 네. 언론사는 성향이 너무 뚜렷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관되게 이제 그런 차이들 나타났던 경우들은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얘기가 그런 이제 가이드에서 조사명을 밝힘으로써 네. 나타나는 이제 효과들이 있다. 아. 자세히 보시면 이제 조사기관들이 큰 추이는 변동 없는데 네. 어떤 조사기관들은 일관되게 높거나 네. 어떤 조사기관들은 일관되게 낮은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영향이 있죠. 우리 여론조사 회사 이게 설명할 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무래도 큰 회사들이 뭐 저 갤럽이나 뭐 리얼미터 이런 데가 큰데일 거 아니에요. 네.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등과 경쟁하는 뭐 정프로 여론조사 회사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안 끊을 가능성이 좀 높아질 거 아닙니까? 이래도 되나요? 예전에 이렇게 저도 이제 옛날에 이제 예측 한심하게 쳐다봐 신현 기자님 이런 경우 있었어요. 예. 예측 조사를 했는데 그 처음에 네. 녹음된 음성을 했는데 네.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주면 조사가 빨리 끝나고 비용도 적게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유명인의 멘트를 앞에 단 거예요. 아 연예인 뭐 이런 분들 그때 이제
땡땡 아나운서인데 유명한 아나운서죠. 아. 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이제 직수선하는데 참여해 주십시오. 누굴까요? 참여율은 높은 백재현 아나운서였는데 네. 옛날에 백다이 아나운서인 줄 알았습니다. S 방송하고 할 때 네, 그립다. 그렇게 이제 네. 기술을 네. 발휘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것이 이제 영향을 어떻게 준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아. 뭔가 이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조사를 또 원활하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를 이제 한 경우도 있었다는 말씀. 불법입니까? 그건? 아니죠. 전혀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광고 모델 쓰는 것처럼 하는 거죠. 하는 그거? 거죠. 예. 아 그것도 하나의 이게 방법이죠. 방법이죠. 메타보이스와 정영진 프로 네. 콜라보는 별로 솔깃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왜요? 화해하세요. 아, 제 목소리면 왜 괜찮은데요? 예. 제가 또 뭐 말 끊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저 욕 먹고 난리 나서 정 프로 저거 저 뭐 특검하자고 지금. 아 우리 이사님 솔직히 제가 말 끊은 건 없잖아요. 아, 말 예. 끝나신 다음에 제가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이사 나중에 목소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에 활동 중인 여론조사 업체 몇 군데나 돼요? 왜냐면 계속 새로 생기는 것 같아요. 조사 업체는 약 한 400개 정도가 되고 400개. 그래서 400개 그렇게 정도 전화가 그 많이 조사기관들이 이제 우리는 언론 통해서 정치 사회 여론조사를 많이 이제 접하니까 네. 그런 조사기관들이 주류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 않고 말씀하신 한 400여 개의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앙선관위에 이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등록한 우리 선거조사를 공개적으로 하겠다라고 네. 한 곳들은 이제 지금은 한 60개 정도, 80개 넘었었는데 좀 정리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마케팅 조사, 기업 조사가 이제 워낙 더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 사회 조사는 그보다 훨씬 비중이 낮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게 메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기업 관련, 상품 관련 이런 마케팅 난 조사. 상품 관련해서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어. 전화 받아. 구매력이 없는 분들은 계산 구매력이 없대. 저 돈 좀 벌거든요. 아, 라디오 청취율 조사 이런 것도 여론조사에 그렇죠. 면접 조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 라디오 청취 수는 주로 수도권만. 예. 한국 리서치가 하죠. 그렇구나. 한국 리서치. 네. 이번에 KMS 그러니까 지상파 3사 했던 회사들이 되게 유명하고 좋은 회사들은 맞습니다. 아, 예, 그래요? 그래서 신뢰가 있고 그래서 이번이 굉장히 독특한 그 여론의 흐름이 있었던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번에 PK를 한번 내려가 봐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직접이요? 여론을 위해서. 예. 그래서 좀 안 그래도 사람들을 좀 만나고 있습니다. PK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두신 분들하고 계속 지금 만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PK 정말 어렵네요. 예. 그러니까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뭐가 PK 어려워요? 분들의 예측이. 예, 그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PK가? 근데 이 정도로 틀리면은 네. 되게 좀 심각해서. 아. 예. 왜냐하면 수도권은 다 이해가 되는 후보들이에요. 가령 네. 안기령 김재섭에서 김재섭 이긴 거는 4대째 거기서 살고 있고 뭐 임신하신 그 부인이 김재섭 후보를 도왔다고 하지라는 뭐 네네네. 이런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아. 네, 서사가 있고. 네. 근데 PK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제가 너무 놀라서 저도 PK 비합니까? 예? 전혀 아니죠. 아하. 예, 이분들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네. 여론조사를 음. 참 하기가 어렵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스스로 이제 던지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어떤 PK를 직접 한번 방문을 해보셔야 되겠다. 부산은 많이 갔었죠. 부산 네. 뭐 경남 많이 갔었는데 울산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진짜 그분들 삶이 뭐 바뀌었나? 인구 이동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네. 실제로 거기를 좀 진짜 바닥을 근데 관광지 그게 이제 말고 메타보이스뿐만 아니라 다른 여론조사 업체들도 다 지금 PK를 매우 지금 희한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여론의 흐름에 분명히 이분들의 뭐 상실감이나 어떤 뭔가 자극하는 요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예. 요인이 뭐 뭔지 여러 가지 모르겠다. 정치적인 예, 뭐 예. 그런 변수라고 본다면 뭐 예를 들면 엑스포도 있을 것이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민주당이 대승을 거둔 건 맞고요. 예. 그죠? 여당이 심판을 받은 것도 맞는데 PK만을 봤을 때 민주당이 과연 이게 샴페인이 입에 넘어갈까 목에?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계속해서 PK처럼 나오면은 네. 거기 연구 대상이에요. 지금 가서 만나 뵙고 이번 총선은 어떠셨습니까라고 가서 진짜 허심탄회하고 예? 무릎을 꿇는 자세로 다들 귀를 기울여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네. 예. PK 지역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서울은 뭐 주요한 지역 중심으로 이제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한다면 PK 지역에서는 막판에 이제 보수 정서 표출 내지는 이제 보수층들의 투표 참여의 적극성이 막판에 네. 본투표 등에서 활발히 좀 일어난 측면들이 사전 조사나 이런 부분에서 좀 미진했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이제 샤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 샤이 부분은
약간 너무 이제 과장되어서 얘기되는 측면이 있어요. 조사 결과와 선거 결과가 다른 이유들은 뭐 응답을 하지 않아서.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 사실은 응답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불이익 받을 거라고 때문에 응답을 숨기는 경우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과거처럼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건 그냥 귀찮아서. 예,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그것에 대한 여러 해석들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도 필요해요. 뭐냐면 투표 적극성이거든요. 네. 투표 참여를 가령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0명 어느 마을에 10명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물을 가운데 판다라고 하는데 의견을 물어봤더니만 6가구는 우물을 파지 맙시다. 아. 4가구는 우물을 팝시다라고 이제 됐어요. 아 그러면 이제 어떤 우물을 파지 맙시다 쪽에 있는 사람 그럼 투표를 한번 하자. 이제 아 이거 이길 것 같으니까 해서 모월 모시에 모여서 와서 투표하세요라고 했는데 그 우물을 팝시다라고 한 4가구는 다 참여를 했어요. 아. 근데 6가구에서 파지 맙시다 반대하는데 2가구만 나간 거예요. 그러면 여론에서는 이쪽이 높았지만 투표 결과는 반대가 나올 수 있는 거군요.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우물을 파야지 난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은 투표에 나가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선거 결과와 여론조사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트럼프 얘기를 많이 하고 네. 그다음에 영국의 브렉시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샤이해서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너무나 이거 중요한 거예요. 트럼프가 우리 일자리 외국인들을 막아주고 일자리를 마련해준다라고 하니까 간절한 거군요. 나가는 거죠. 투표 네. 적극성 반드시 나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브렉시트도 이거 해버리게 되면은 이제 해외 이주민들 많이 오게 되면 우리 일자리 잃어버리니까 반대하는 것들이 더 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리고 이걸 다 샤이다. 그럼 이제 해석은 편한데 이거 많은 문제를 야기해요. 항상 이제 샤이는 사후적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샤이를 항상 샤이 있다. 조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아, 슈퍼 여론조사 할 필요가 없어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샤이층이 응답을 안 해서 그렇지 저 인기 좋아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함부로 쓰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그러네. 드립니다. 아, 이렇게 간절한 혹은 뭐 나에게 꼭 필요한 무엇인가 달렸다면 당연히 그건 투표를 더 나가는 거죠. 적극적으로 나갈 그러면은 가능성이 투표 높은 거죠. 선거 결과는 네. 그냥 카운팅이거든요. 많이 나오면 이기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뉴타운 같은 경우가 어찌 보면 야, 욕망을 이렇게 하면, 자극해서. 우리 동네 집값이 막 2배, 3배 갈 것 같아. 이러면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하듯이 그 네. 의지를 높여주는 것이 선거 캠페인에서 이제 매우 중요한 것이죠. 목마른 사슴 아니었습니까? 사슴이 우물을 어떻게 팝니까? 아, 그러네. 목마른 사슴, 사람이 이제 시냇물을 시냇물을 찾아. 네, 네, 네. 성경에 나오는 말. 네. 아, 자, 교회 다니세요? 여름석 요즘에? 여학교 어릴 때 아하, 종교 얘기 하지 않습니다. PK지에서 좀 하나만 조금 따로 네. 빼놓고 네. 보고 싶은 지역이 있는데 네. 수영구 결과는 부산 어떻게 수영구? 분석하세요? 아, 네. 수영. 네. 그거 이제 수영하고 사실은 화성을이 네. 완전히 이제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예. 부산 그러니까 수영구. 이제 3자 경쟁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1강 2약이 되거나 2강 1약이 되는데 2강이 되는 순간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2위 후보가 이길 확률이 커지거든요. 제 생각에 화성을도 그렇고 화성으로서 이준석 후보가 2위가 되면서 단일화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단일화 했으면 졌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런데 이제 오히려. 수영 같은 경우엔 장해찬 후보가 단일화를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막판에 이제 엎었죠. 근데 여기는 수영은 엎어질 수도 있다라고도 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이제 오차범위에 거의 근접한 넘나드는 걸로 이제 확 좁혀 들어갔거든요. 오히려 화성이 이준석 후보가 대단한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공통적으로 그 두 지역구에서 마찬가지로 민주당 후보의 약간 좀 뭐라고 할까 대응 적극성이 약간 좀 빠져 있었습니다. 그거는 좀 민주당 후보의 대응이 이제 강하게 뭐에 대한 대응을 말씀하시는 그쪽 거예요? 네가티브라든지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토론회에서의 뭐 이렇게 좀 공영훈 후보의 예, 참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거는 아마 도봉갑도 비슷하게 이제 평가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게 따지면은 제가 생각했을 땐 지역에 착근을 하느냐, 네. 예, 새로운 인물이 들어갈 때는 지역에 착근하느냐, 전국적 유명세가 있고 진정성을 인정받느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 텐데 마지막 세 번째라고 한다면 네. 투표 운동 기간에는 정말 무릎 꿇고 유권자분들 찾아뵙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기더라라는 게 도봉갑, 화성을 곳곳에서 나타났고요. 수영 같은 예, 경우는 수영도 오히려 전국적 인지도는
예찬이. 예, 좀 높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이제 그게 네. 인지도가 높을 때 비호감이 높은 경우는 아. 그다음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번엔 유권자들이 저는 이제 정말 수준이 높아졌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 뭐 굳이 표현하자면 네.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전략적 단일화 한 거예요. 표심으로. 결과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안 되니까 이렇게 한 거니까 음. 그 유권자들이 어쨌든 한국에서 이런 선거 과정에서의 표가 이렇게 분산되면 안 되고 몰아줘야 이기고 네.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인지 수준이 저는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했다고 생각되고요. 근데 몰아줘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몰 건지를 그러면 그건 어쨌든 뭐 그래도 2위죠. 거기는 이제 2위 말씀하신 대로 2위에 가깝고 네. 이제 예, 정당 소속이 또 많거나 정현욱 후보. 예, 뭐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죠. 지역에 다르겠지만은 네, 예, 워낙 그런 보수가 현상들 강한 있고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유권자들이 네. 어쨌든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는 거 그거는 이제 정치권 인사들한테 저는 아주 좋은 긍정적 시그널이라고 생각해요. 네. 뭘 해도 우리 이제 찍을 거야라고 하면은 함부로 할 거잖아요. 근데 유권자들이 이렇게 내가 좀 문제가 있어서 또 대응을 잘 못한다라고 하면 선택 외면할 바꿀 수 수 있다.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몇 개 사례들을 이번에 보여주었기 때문에 네. 어떤 이제 지지 정당의 유불을 떠나가지고 그거는 이제 정치 발전에 정치인들의 긴장하는데 뭐 저는 도움을 준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네. 이제 영남의 TK PK는 경산 있지 않습니까? 예. 경산에서도 보면 최경 후보가 이긴다고 해서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 그랬죠. 예, 막판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방향으로 쏠림 현상이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기가 이제 평균 연령이 낮다라는 이유로 이제 거기 선택을 한 거기도 한데 네. 물론 이제 개혁신당의 이원우 후보도 있었고 뭐 반도체 벨트라는 이름을 이제 붙여서 간 것도 있었는데 그게 그 전술이 상당히 맞았다. 결과적으로는 맞았다. 결국 2030이 붙어줬다라는 네. 것들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쭉 지난 선거들을 보면 대체로 고령층들이 이제 좀 보수 성향이 강하고 그다음에 좀 중장년층 뭐 이 정도가 이제 좀 진보 성향이 강한 이런 투표 성향을 좀 보여줬었는데 그게 이제 점점 밀려 올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근데 이게 이렇게 한 5년 전 이때만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보수 정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거야 선거 결과는. 사람들이 다 네, 고령화되면 어르신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보수될 테니까. 비중이 많아지고 이분들은 투표 참여 많이 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선거 결과는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제 어떤 성향층의 비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보면 60대 이상이 이번에 처음으로 20, 30대 합친 것보다 많아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40, 50대나 뭐 이거 이제 전체적으로 다 40, 50대가 진보 정당만 지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60대에서는 그 효과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수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령 효과라는 표현 이제 쓰는데 네. 그 현상이 있고 또 최근에는 뭐 이제 20, 30대에서 남성층 중심으로 해서 또 보수 정서도 있는 것이니까 그럼 이거 보수 정당이 완벽하게 이기는 것 아니냐 선거들 이런 얘기들 있었는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선거 결과는 좀 다른 측면들 있어서 네. 왜 이런 것이냐에 대한 이제 분석이. 연구 퍼즐이 지금 이제 있어요. 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제일 처음으로 보는 것이 이제 60대입니다. 60대도 이제 이상도 60대와 70대 이상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60대들 보면은 조사들 보게 되면 뭐 한 35% 40%가 진보 정당 지지해요. 지역구에서. 그다음에 비례 투표를 보시게 되면 다음 그래프가 하나 이제 있을 텐데요. 네.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게 이제 비례 투표 이제 정당을 살펴본 거예요. 이제 쭉 내려서 60대를 한번 보세요. 빨간색이 국민의힘을 지지했다고 투표했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출구 조사를 가지고 기준한 거예요. 네. 60대 남자 46.9%만 국민의 미래를 투표한 거예요. 예. 그다음에 여성에서는 51.2%만 국민의 미래에게 투표했다는 거예요. 비례해서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절반은 그러면 범야권에 있는 정당들 나눠서 한 거니까 네. 비록 일당이지만 이게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옛날 60대랑 지금 60대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민주화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60대에 진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386, 486, 586, 그분들이 지금 686이 되는 거죠. 거거든요. 20대와 30대 그 사회적 경험이 매우 강렬해서 네. 쭉 가다가 60대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요즘에 60대들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너무 젊으시고 이제 사회적인 이슈나 이런 데 관심 많으시고 경제 활동도 하시고 그러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의식도 크고
또 자녀에 대한 걱정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비판을 예전에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뭐 보수 정당 크게 변화하면 안 돼라고 하는 인식이 컸다면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 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일방적으로 보수 정당 유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을 깨트리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지금 이제 분석이 되고 있어요. 네네. 야 근데 40대에서는 네. 국민의힘 요 지지하시는 분들이 20%가 채 안 되네요. 사실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그리고 40대와 50대에서는 네. 진보세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 60대 인구의 부분을 네네네. 벌충을 하는 거예요. 더 한쪽에 몰아줌으로써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결과들이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지난 대선이나 뭐 그 지난 선거보다도 오히려 더 강해진 거죠 지금. 강해졌어요. 그 투표율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50대 같은 경우에 60대와 별 차이 없을 가능성이 있고 네. 예전에는 막 이제 5% 이상 10%까지 차이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좀 적을 가능성이 있고 40대도 물론 이제 마찬가지 네.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전보다 많이 나가고 이전보다 한쪽을 몰아주는 경향이 40, 50대에서 커진 거예요. 예. 우리 30대는 20, 네. 30대 청년 이제 대표 선수들 네.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대체로 네. 투표를 할 때 뭐 네. 어느 당인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 네. 어느 기준으로 친구들은 많이 혹은 뭐 우리 상민 씨는 어느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까? 보통 제 주변 네, 친구들 네, 네. 기준으로 네.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합니다. 특정 이슈에 대해서. 이슈? 막 마음을 딱 정해둔 건 아닌데 아, 이 이슈에 당이든 저 대해서. 당이든 네네. 특정- 그 중에서 아. 가장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해내는 당이 어딘지 어. 그리고 그 의견을 가장 어떤 사람이 좀 신뢰할 만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는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아 그래서 사실 지금 60대 이상은 이제 보수 만약에 네. 40, 50대는 진보 하잖아요. 네. 20, 30대는 이제 그 이념틀로 규정하지 못해요. 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양성의 세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슈에 대한 이제 실리적 판단 가지고 지지 정당을 선택하는 흐름인데 네. 지난 대선에서 지난 대선은 이제 2명의 후보였잖아요. 네. 그 전에는 여러 명 후보 있었거든요. 심상정, 홍준표, 네, 네, 안철수, 네, 뭐 유승민 20대에서 젊은층에서 다 10% 넘어요. 홍준표 후보만 이제 한 8%였는데 어쨌든 그 다양성이라는 게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들이 지금 네. 이제 20, 30대에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산업화 세대의 추억이 있으셨던 분들은 보수 정당에 또 민주화 세대의 어떤 기억들 때문에 또 민주당 혹은 민주정을 투표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제 주변에서는 뭐랄까 이제 그 이슈에 대해서만 민감하다 보니까 야 너희들은 어떤 특정 이념에 대한 지향이나 철학이나 뭐 이런 것 소위 이제 곤조가 없느냐 이런 평가도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은 또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국 데이터잖아요. 예. 전국 데이터에서 설명하는 영향력이 가장 큰 연령대는 20대에서의 젠더 균열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난 대선 때는 그 20대 남성 그러니까 청년 남성 중에서의 보수 지지 비율이 상당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게 2022년 정부 출범 이후에 20대 남성 중에서 대통령 긍정률이 하락폭이 가장 컸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20대 남녀는 굉장히 다릅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엄청나죠. 네. 예, 이 정도면 거의 더블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그러네요. 예, 그 정도, 민주연합 예. 지지율은 예. 여성이 20대. 2배, 예,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거의 이게 남성이 2배. 이게 전국판에서는 그 청년층 내에서의 젠더 균열 그 중에 청년 남성의 보수 지지세 약화가 굉장히 강한 영향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그런데 아까 PK 자꾸 나오는데 PK에서 부산에서 젊은 인구가 빠졌다 그러면 빠지는 방향이 양산하고 김해거든요. 그런데 양산에서 졌어요. 그죠? 민주당이. 예. 그거를 보시면은 묘하죠. 그러니까 인구의 이동이 절대적이었는가? 는 한번 생각을 해볼 일입니다. 이게 이제 세부 20대 나와야겠네. 이제 뭐 이렇게 저도 그 FGI라고 하는 이제 심층 좌담회 이런 네. 것들 해서 젊은층들 이제 해보면은 네. 이런 표현 이제 아마 들으시는 분 중에서 굉장히 불쾌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젊은층에서는 거의 이제 20대는 남녀가 심리적 내전 상황.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서로 그냥 경계하는 부분이 아 그래요? 좀 크고 그다음에 30대보다 더 그 뭐랄까 이제 굉장히 오소독소하다고 할까 이제 그 강해요. 그러니까 30대만 하더라도 이제 경험을 하면서 뭐, 네. 뭐 젠더 이슈 이런 게 있지만 이제 이해도가 넓은 데 비해서 20대들은 그게 아직까지 이제 훨씬 이제 강하게 인식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 둘이 서로 그런 되게 안 친구-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싸워요?
근데 예전에는 여성은 이제 남성이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다라고는 당연하게 이제 있어서 뭐 여성은 또 그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어떤 의무로 해야 된다는 것들을 말하는 것조차 좀 꺼리는 분위기가 예전에는 컸는데 지금의 젊은층 20대에서는 여성도 동등하게 뭘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자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젠더 이슈가 이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게 앞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인지 어떨지는 이제 매우 중요하게 관심이 가는데 네. 동일 세대가 남녀가 이렇게 갈라진 건 대한민국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외국 거를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것과 이제 격가지지만 20대 이제 보수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20대가 보수층이다라고 보수화가 매우 진행됐다라고 단정해서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정권에서 20대들이 이런 현상 강화됐잖아요. 사실 20대들은 불만이 집권 세력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진보 정권이니까 훨씬 더 컸고 그다음에 좀 줄었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보수 정권이니까 보수 정권에 대한 불만들이 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만큼은 아니고 좀 줄어든 거죠.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20대를 봐야지 단순히 20대는 보수화됐다. 특히 남성은 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제 볼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싸운다 이거죠. 네. 아니 또 20대 얘기하면은 댓글에 이런 게 있어요. 뭘 한다고 떠들어. 이제 20대에 대해서 니네가 근데 그런 의미는 아무튼 이제 그런 특성이 있다. 그 네. 이슈 한복판에서 우리 정프로님은 100% 저는 그래서 네, 맞아요. 젠더 그 갈등 옆에 이준석 대표 있었죠. 젠더 갈등 해소를 위해서 제가 참 많은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해소가 됐어요. 아니 그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제가. 예, 전 정말 노력을 많이 했으나 네. 이사님 예.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니.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아 정말 이런 저희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여기 20대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시죠. 아니 거의 제가 이제 그렇죠. 저는 아. 29세. 아, 29세. 네. 생일이 안 지나서. 네. 네. 아하. 하여튼 뭐 연령별로도 저희가 한번 쭉 살펴봤는데 네. 특히나 이제 40대 어떤 진보 지지 성향 굉장히 압도적인 그리고 그렇죠. 20대 남녀별 좀 다른 지지 성향 이런 것들은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볼 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론조사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정말 두 분이 너무 고생 많이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항상 이게 응원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또 이렇게 보내드렸고요. 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저 헤어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봐 톤 자체가 조금 뭐 이별하는 톤인 것 같아서 좀 오해하실까 봐 그런데 정말 감사, 수고 많으셨다. 순수 요걸 꼭 감사. 말씀드리고 싶어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장르만 여의도 위해서 네. 또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계속 해주실 거죠? 예. 아, 그래요? 우리 윤희용 실장님도 해주시는 거죠? 네, 뭐 그러니까 지난 네. 좀 시간 충분히 주시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좀 깊이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뭐 계속 하신다 불러주신다면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네. 네. 20, 30대 그 젊은 분들의 목소리를 좀 대변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제가요. 생각해 보니까 너무 저 없어. 따위가요. 아니야. 네. 그냥 없어 일단은. 뭐가요? 그러니까 20, 30대 젊은 분이 네. 저희 출연하신 분 가운데 너무 없더라고요. 제가 음. 이 피 끓는 청춘을 그렇죠, 대변하겠습니다. 그렇죠. 말도 더듬네. 네. 대변하겠습니다. 젊은층도 목소리를 네. 우리가 대변해야 됩니다. 우리 저 국회에도 보면 20, 30대가 너무 없어. 싸움 붙이려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니야. 네. 저 신혜영 기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 예. 네, 저런 분들의 목소리 잘 전해주시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어떻게 다시 저는 찾아뵈도 되겠죠, 그죠? 네, 우리 여론조사 팀은 다음 주 월요일 괜찮으십니까 시간? 그때까지 프로는 있는 거죠. 다들 이 걱정 많이 하시더라. 이 프로그램 계속 가는 거냐고. 여러분, 올해까지는 갈 거예요. 네, 특별히 사고 치지 않는 한 무슨 말이에요? 올해까지는 갈 겁니다. 여러분이 좀 지켜주시고 저는 네. 그러면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메타보이스 김봉신 이사님,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웅 센터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신혜영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 오늘 약간 좀 한두 분 정도 더 나왔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뒤늦게 들긴 하는데 조금 아쉽네요.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저는 반액 보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0%인가요, 그죠? 10% 넘어가면 반액이죠. 그렇죠. 15% 네. 이상이면 전액. 전액.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없이 가벼운 장르만 여의도 다음 주 월요일
내일 오전 11시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